이번 13가는 시간 순서에 관한 글인데, 시간 순서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서를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시의 문장을 밖으로 빼서 다시 넣는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형식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는 향신료의 수입 수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면 고대의 스파이스 오브 이스턴랜드, 동양 땅에 있는 향신료들이 서체 시네몬, 계피나 진저, 생강이나 클로버 이파리인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것처럼 이런 향신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향신료가 그레이트 디맨드,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양에서. 머천트, 상인들이 있는데, in particular, 특히 아랍의 상인들이 있는데요. 이건 상인이란 뜻입니다. 이 상인들이 took spice from east, 동쪽에서 to 서쪽으로, 즉 동양에서 서양으로 향신료를 이동을 했어요. 어크로스 아시아, 아시아를 이렇게 어크로스, 통과해서. 그 상인들은 charge라는 말은 어떤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니까 더 많은 돈을 부과를 했죠. As they pass them on. 이때 됨은 이동하는 것이므로 뭐죠? 예, 스파이스 향신료가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데이는 상인들이 되겠죠? 상인들이 향신료를 이동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됐습니다. The cost of trade duties at air seaport. 코스트는 비용이고 트레이드는 무역이고, 듀티라는 말은 원래는 할 일을 보고 듀티라고 하는데, 이때는 세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따르는 세금의 비용이 at real seaport, 조금 잘 나가는 그런 항구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나 베니스에 되게 잘 나가던 그런 항구에 있어서 무역 비용은 added to the price of the spice, 당연히 향신료에 덧붙여져서 더 비싸게 되겠죠. by the time, 뭐 할 때쯤 돼서 스파이시가 reach the market of western Europe, 서쪽 유럽, 서유럽에 도착할 때쯤 되면 they, 즉 향신료는 had become very expensive, 되게 비싸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나갈 때 돈을 받고, 두 번째 이유는 항구에서 돈을 더 추가해서 받기 때문이죠. 자, 아마 4번이 답이니까 4번을 바로 넣어서 It was to cut out the middleman. 자, 이게 아마 강조 구문인 것 같아요. 미들맨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즉 중간에 빼먹는 중개상을 빼기 위해서 15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은
셀 어디로 향해를 했냐면 서쪽으로 향해를 했고 인서치고 뭘 찾기 위해서냐면 스파이스 아일랜드 오브 더 이스트 동쪽의 스파이스 아일랜드 즉 향신료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수입을 해오는 향신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동쪽으로 가서 향신료를 바로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이죠. 그 사람 즉 15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동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디스커버드 뭘 발견했어요? 미국을 대신 발견했고 그 미국은 which opened a new chapter in trade 무역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Eventually 결국에 in the late 1400 1400년대 후반에 익스플로 탐험가들은 found 뭘 발견했냐면 바닷길을 발견했습니다. Around the tip of Africa 아프리카 끝쪽을 지나서 그 길을 발견을 했고 그 아프리카를 지나는 끝에 있는 바닷길은 게이브 주기를 유럽의 상인들한테 이스트 웨스트 쇼컷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지름길을 주었습니다. 누가 계속 찾았던 서양의 상인들이 계속 찾았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오는 향신료가 가격이 여러 가지 대해서 비싸졌죠. 통행료도 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뭐 내야 됐죠? 텍스, 아니다. 듀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싸져가지고, 결국에, 서양 상인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는데, 미국이 발견이 되어서 새로운 무역 방법이 열렸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강조 구문의 형태는 it, is나 it, was 사이에 강조하고 말을 넣고 that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쓰면 됩니다. 해석은 바로 업무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무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테마 리딩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느낌은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의심할 때냐면 we can find the answer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의심할 때, if only 우리가 뭐만 한다면 keep on thinking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뭐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다는 느낌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심이라는 얘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의심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다우트라는 말이 있고 서스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우트라는 말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고, 서스펙트는 했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의심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좀 바꿔보고요. 예를 들어서
안 했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다우트라고 쓰고, 했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서스펙트라고 쓰는데, 서스펙트는 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범죄의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하면, 서스펙트를 그냥 싱크로 바꿔서 했다라고 의심하는 거니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다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erhaps 아마도 안다는 느낌은 언제 발생하냐면 when we run into, 우리가 우연히 만날 때, 뭘 우연히 만날 때, old acquaintance,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whose, 그 사람의 이름이 you can remember, 너는 기억이 안 납니다. old 오모할지라도 너는 알고 있을지라도, 무슨 글자로 그 사람의 이름이 시작되는지. 네, 됐죠. 톰인지 뭐 탐인지 뭐 팀인지 뭐 이렇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T로 시작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때 발생합니다. 이것의 재밌는 것은 that even though you've forgotten person's name,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었을지라도 you still convinced는 이렇게 바꿔서 너는 뭘 확실하게 생각하냐면 네가 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안다는 느낌을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Which is why, 그래서 you devote, 너는 헌신해서 시간을 바쳐가지고 so much mental energy, 굉장히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다가 바친다? To trying recover missing part, 잃어버린 부분, 잃어버린 부분은 무슨 말?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네, 기억나지 않는 그 사람의 일부분, 즉 잃어버린 파트,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가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따가 설명을 하고, 뉴머러스, 굉장히 많은 스터디, 연구 조사 결과가 have shown, 보여주기를 that human mind, 인간의 마인드, 마음은 remarkably, 놀랍게도 accurate, 정확합니다. 뭐를 정확하냐면 judging the likelihood,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되게 정확한데, 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When you glance at a question, 네가 어떤 질문을 보고 know that answer is within reach,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즉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if only you put in the work, 네가 조금만 뭐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면, 노력을 한다라는 말은 계속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죠? 조금만 하면 알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거나 안다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 문제라는 도전에 대해서죠. 자,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느낌입니다. 실은 이건 어찌 보면 착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했던 여기 있는 to try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devote라는 말은, dedicate라는 말은 자기의 에너지나 돈이나 열정을 헌신하다, 바치다의 뜻입니다.
대부분은 to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모양을 ing로 씁니다.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되게 희한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고 앞에 있는 devote나 dedicate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알 수 있으니 막 노력을 하며 뭐 해갖고 생각해내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아까 디보트란 단어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밑줄을 쳐가지고 뭔가 알려고 노력해낸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어떠한 것을 연구하는 학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예,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학파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비헤이버리즘 행동주의는 행동 위주로 많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스쿨 즉 이제 인지주의는 당연히 어떤 걸 생각한다 그런 위주로 많이 사람을 관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스쿨 오브 비헤이버리즘 행동주의 학파는 뭐에 포커스 집중하냐면 익스클루시브는 베타적인이란 말로 다른 거를 배제하니까 그것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에 대해 집중한다? What can be physically 신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만 집중을 합니다. In this view 즉 이런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external 외부의 스티뮬라이라고 있습니다. 스티뮬라이는 자극이란 뜻이고 원래 모양은 스티뮬러스입니다. 그 외부 자극이 주로 뭐에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냐면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외부 자극이 결과이고 그 원인이나 그 책임은 인간의 행동에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는 치플 일을 썼는데 이번에는 메인 일을 써서 주로 people 사람들은 learn to things 어떤 물건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이 인간의 행동에 책임이 있고 원인 결과가 바뀌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고 학습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ognitive school 인지주의는 중심적인 중요성을 어디에 주냐면 인간의 사고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arguing 뭐라고 논쟁을 벌이냐면 that people 사람들은
액티블리 적극적으로 네, 프로세스는 과정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처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의 사고 과정이라고 명사처럼 해석을 하고 얘가 다 명사 덩어리니까 이때 한 칸 밑에 있는 프로세스는 됐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되므로 데이터를 처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고 과정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믿고 있냐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변형을 시키는데 새로운 정보로 변형을 시킨다고 믿는 쪽이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휴먼 인간들은 not only but also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A뿐만 아니라 B인데 A뿐만 아니라 하지만 B라고 할 때 얼마든지 하지만이란 단어나 역시란 단어를 빼도 말이 되기 때문에 but also에서 but also가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책에서도 but 다음에 also가 빠져 있죠. 예, 다시 보시면 on이란 단어가 이렇게 뭘로 바뀌어 있는데 simple이라고 바뀌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밑줄을 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은 뭐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자극을 리시브 수용하거나 받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보돌소 사람들은 에이전트 대리인인데 후 그 사람은 액티블리 적극적으로 플랜 계획하고 메이크 디시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베이스드 온 뭐에 따라서 과거 경험에 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주의 학파에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 사고 과정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외부의 자극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수용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로 결정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두 문장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바로 5번으로 넘어가면 people 사람들은 can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apply 적용할 수 있습니다. what they learned in the past 과거에 배웠던 것을 어디에? completely 완전히 새로운 문제적인 상황에 됐죠?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수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행동주의가 아니고 인지주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인지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인지주의는 첫 번째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다른 말은 자극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배우는 겁니다. 어디에서? 과거에서. 그래서 지금 좀 지워볼게요.
actively process the data, 데이터를 분석, 자극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배우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결정하거나 계획하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정보로 변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 세 번째, 새로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적용하기. 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어떤 외부 자극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지주의 학파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의 주장이 바로 인지주의 학파가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그죠? 예,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인데 이모션, 감정이란 언제 발생하냐면 on various level, 다양한 레벨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감정이란 것은 bring about이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생겨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수동태니까 뭐에 의해서 발생되냐면 by something, 어떤 것인데 such as 이를테면 상황이나 또는 더 단순하게 생각이나 기억 등등으로 감정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the next step is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냐면 이모션을, 감정을 생기게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감동적으로 어떤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뭐 행동이나 말이나 자극을 주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인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역시 다시 강조구문입니다. 바로 여기 어디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누가 나한테 자극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인디비주얼, 개인의 퍼스널리티, 인격, 성격이 플레이 임포턴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밸류 시스템, 사람들의 가치관과 레벨 오브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의 레벨이 디터민, 뭔 결정을 하냐면 for example, whether they feel angry,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insulted, 모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in response to, 뭐에 대해서, provocation, provocation은 도발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똑같이 어떤 화를 내게 하거나 감정을 내게 하는 그런 자극을 말합니다. 또는 자, 어떻게 할 수 있고, 첫 번째,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의 반대가 되므로 이 도발적인 남들의 자극이
화가 안 나야 되니까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purely physical reaction, 순수하게 육체적인 반응. 이를테면 심장이 뛴다거나, 두 번째 숨을 가쁘게 쉰다는 그런 반응들은 can also 또한 contribute to 뭐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strengthening, 강하게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선천적인 반응인지 후천적인 반응인지 보면 되겠죠. 당연히 감정이란 것은 선천적인 특징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발견됩니다. 모든 사람한테서. 감정이 일어나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이 생기는 뭐 요인이나 단계라고 볼까요? 단계. 첫 번째, situation, 상황이나 또는 thought, 생각이나 메모리, 기억이 감정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자극을 하거나 누가 유발을 하면 그것이 또 뭐를 생긴다?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이때 감정을 유발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 자신감입니다. 뭐가 결정짓는다고? 인격이 좋으면 화를 좀 덜 내겠죠. 가치관이 나는 뭐 무시당하면 못 살아 이런 가치관이면 화를 더 내겠죠.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높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몸의 반응 역시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죠. 결국 선천적이다 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강조 구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과 자존감이 결정짓는데 뭐를 결정짓냐면 첫 번째 화가 나는지 모욕을 당하는지, 그 다음에 또는 그 도발을 무시해서 화가 안 나는지, 뭐 이 정도를 해석을 할 때 이때 회도라는 단어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동사가 지금 계속 등장을 하는데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생기거든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는 말을 할 때 지금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contribute to를 말하고 있죠. contribute to는 공헌하다, 기여하다의 뜻인데 이때는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contribute to 앞에 있는 원인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또는 호흡이 가빠지면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감정이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라는 단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원래 감정이 생기면 심장이랑 호흡이 뛴다라고 생각이 쉽기 때문에 이게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면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감정이 더 강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원인 결과를 잘 보시고 두 번째 동사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번째 동사가 뭐가 있죠? bring about이 있죠? 예, bring about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보이는 bring about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거든요. 수동일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서 이렇게 써볼게요. 결과가 앞에 오고 이렇게 되면 이걸 수동태로 쓰면 당연히 원인 결과가 바뀌게 되고 뒤에 by 같은 단어로 뭐뭐의 의사가 적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면 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 또는 이러한 것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상황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라는 원인 때문에 앞에 있는 감정이라는 결과물이 생긴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전반적으로. 예, 다시 한번 좀 보셔서 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